안녕하세요. 출근길의 3분 노동법 정영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노무사의 수임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노무사의 업무 영역은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체의 노무 자문에 대한 영역, 그리고 해고사건과 같은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임금체불과 같은 체불 진정 사건에 해당되는 유형의 경우가 있고, 노동조합을 상대하거나 내지는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단체교섭 위임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하다가 쓰러진 경우에 사건을 진행하는 산재사건 등에 해당되는 다양한 업무를 공익노무사들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산재사건에 대해서 수임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수임료에 대한 금액은 노무사분들의 특성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임료 약정은 언제 정해지냐면 바로 여러분이 사건에 대해서 노무사와 상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이 노무사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의사표시를 노무사에게 할 경우 그 노무사는 바로 위임장과 약정서를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장과 그 약정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정하는 그 약정이 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임장,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그리고 공익노무사가 제시하는 약정서, 이 세 가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임료는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임 약정서의 경우에도 따로 정확하게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위임 약정서의 내용에 보시면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착수금의 금액, 그리고 사건을 이겼을 경우에 받게 되는 성공보수의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임 사무에 대한 그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 등이 있으니까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약정서에 기재가 된다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약정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착수금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리고 성공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착수금이라고 하면 그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재반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은 산재사건의 경우에 착수금이 적게는 한 1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0만원의 착수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에도 보통 착수금은 1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사이에 착수금을 정해두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건을 상담하러 가서 착수금을 물어봤을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는 일정 비율로 금액을 받겠지만 착수금은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노무사님들도 가끔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봉사정신에 뛰어난 그런 노무사이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성공보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성공보수는 산재사건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사건의 경우에 경제적 이익가액을 받는 그 방식하고, 유족사건인 경우에 경제적 이익가액을 보상받는 방식이 산재법상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성공보수의 계산 방식도 거기에 맞춰서 경제적 이익가액의 몇 프로의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먼저 요양사건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휴업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요양급여가 있고, 그리고 간병료가 있고, 그리고 요양이 종결된 경우에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받게 될 수 있는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종 급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에는 통상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서 한 20% 정도의 성공보수를 계산하고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에 그 성공보수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족사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유족의 경우에 보상을 받는 그 계산 방식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생존자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유가족인 경우에는 월 연금액이 390만원 정도가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그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유족이 40년간 생존을 한다는
유족을 가정할 때 유족이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크기는 최소 18억 이상의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에 만약에 20%의 금액을 계산한다고 하면 사건 하나만 성공해도 3억이 넘어가는 성공 보수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금액을 기준으로 성공 보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유족 일시금과 장의비를 기준으로 적게는 10%, 많게는 20%의 형태로 성공 보수를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최고 보상 금액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 성공 보수 계산식을 적용한다면 금액이 많게는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적정하게 그 성공 보수 비율을 조정을 해서 5천만 원이 되게 한다든지 4천만 원이 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2천만 원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공 보수의 금액은 건 계약할 당시에 의뢰인과 상의해서 적정선을 정해서 사건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족 사건의 경우에 그러면 성공 보수의 금액이 만약에 4천만 원이다 라고 정해진다면, 그러면 사건이 끝났을 이겼을 경우에 그 목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족 사건의 경우에 보통 조사에서부터 최종 끝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사건 조사 기간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기간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병판정위원회 결정이 나기까지 한 달, 2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평균 소요기간은 거의 한 7개월, 8개월 정도 유족 사건의 경우에는 기간이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날 이후 최종 승인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사건이 승인 결정 난 날로부터 그 이전에 받지 못한 연금액은 소급분으로 일시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7개월 정도 만에 소급분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한 4,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건이 이기고 난 이후에 일시에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소급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서 약정된 그 성공보수를 계산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성공보수의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30% 이긴다, 50% 이긴다, 내지는 70%의 보상을 받는다, 이런 식의 보상 방식이 아닙니다. 사건을 이기면 100%를 보상받고 사건을 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산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을 해서 사건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노무사를 찾아서 사건을 의뢰하시고 성공보수나 착수금의 약정을 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